그날 동원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호령하던 사또 이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명의 하인들이 눈을 의심했습니다. 포졸들의 창이 떨렸습니다. 관아 담장 너머로 구경 나온 백성들 사이에서 숨소리 하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저잣거리 허름한 추마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여인은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사또의 수청을 거부했다는 죄목으로 곤장 10대를 맞고 쫓겨난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팔도를 주름잡는 사또가 한낱 주막집 과부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저잣거리 끝자락에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겨울바람이 불면 문풍지가 펄럭였습니다. 간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굵은 새끼줄에 박 하나를 달아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주막을 운영하는 여인의 이름은 최소월이었습니다. 나이는 28, 홀로 된 지 새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과거길을 올랐다가 객사에서 쓰러졌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소월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울 틈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막을 시작했습니다. 솜씨가 좋았습니다. 아침이면 밥상을 차리고 낮이면 국밥을 끓이고 저녁이면 막걸리를 걸렀습니다. 장사꾼들이 줄을 섰고 보부상들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잣거리에서 최과부 주막 밥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을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소월의 솜씨가 어디 밥 짓는 데서만 나온 것이겠습니까? 사실 소월의 아버지는 이 고을에서 이름난 의원이었습니다. 약초를 캐고 맥을 짚고 탕약을 다리던 아버지 밑에서 소월은 10살 때부터 의서를 읽었습니다. 인체의 경혈을 외웠고 탕약의 배합을 익혔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소월아, 사람을 살리는 길에 남녀가 없느니라.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익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소월에게 남은 것은 아이 하나와 낡은 의서 몇 권,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침통 하나뿐이었습니다. 침통은 주막 대들보 위에 얹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이 소월이었습니다. 낮에는 밥상을 나르고 밤에는 잠든 아이 곁에서 의서를 읽는 사람. 과부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절반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소월은 곧 알게 됩니다. 새 사또가 부임한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치명, 한양 양반 집안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해 지방 수령 자리를 얻었습니다. 부임 행렬이 고을에 들어서는 날 백성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마 위의 사또는 위풍당당했습니다. 비단 도포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 사또는 처음으로 최과부 주막에 들렀습니다. 무명옷 차림으로 혼자 들어왔습니다. 소월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사발을 내갔습니다. 사또는 한 그릇을 비우고 2그릇을 더 시켰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막에서 낯선 손님의 눈길은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과부라 들었는데 홀로 이러고 있으면 힘들지 않소? 소월이 대답하지 않자 사또는 잣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동환에서 아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주막을 거두고 관아에 들어와 밥을 짓거라 하셨소. 소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국을 젓던 나무 주걱이 솥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아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또 나리 명을 거역하겠다는 게요? 과부가 주제를 알아야지.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발길을 끌며 사라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이번에는 포졸 둘이 왔습니다. 세금이 밀렸소. 소월이 반박했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냈습니다.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장부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관에서 밀렸다 하면 밀린 것이요. 보름 안에 내시오. 그 뒤로는 손님이 줄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나리의 눈 밖에 난 주막이라고, 거기 밥 먹으면 관아에 불려건다고. 장사꾼들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보부상들이 다른 주막으로 갔습니다. 소월은 혼자 붓두막 앞에 앉아 아궁이에 불을 넣었습니다. 손이 글리웠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어머니, 왜 손님이 안 와요? 곧 오실 게다. 그 말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웃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오후 이사또가 직접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포를 제대로 갖춰 입고 왔습니다. 수행 아전 둘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최씨,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지. 소월은 앞치마를 손으로 잡으며 섰습니다. 고개를 숙이되 눈은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나리, 소녀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몸입니다. 달리 청하신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더 고분고분해야지. 어디서 눈을 치켜 뜨는 거야. 근본이 없으니 저러지요, 나리. 사흘 안에 수청을 들어라. 아니면 관아로 끌려와 볼기를 맞게 될 것이다. 소월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앞치마의 끝자락이 구겨졌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새해 동안 악착같이 버텨온 마지막 버팀목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월은 수청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포졸 셋이 주막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소월은 아이를 이웃에 맡기고 포졸들을 따라갔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헌 마당에 꿀렸습니다. 사또 이치명이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봤습니다. 수청을 거부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죄를 알겠느냐? 소월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죄를 모르겠습니다. 낭군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열녀의 도리이며 나리의 명이라도 그 도리를 어길 수 없사옵니다. 마당에 침묵이 내렸습니다. 사또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볼기 10대. 곤장이 내리쳤습니다. 하나, 둘, 셋. 소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손이 마당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10번째 곤장이 내려오고 소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끌어내라. 다시는 이 고을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해라. 소월은 끌려 나왔습니다. 그 길로 주막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월은 웃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대들보 위에서 침통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침통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껍데기 안에 은침 12자루가 고이 쌓여 있었습니다. 침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웃 포목상 김서방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소월씨, 큰일 났소. 사또나리 아버님이 쓰러지셨다오. 소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또나리 부친께서 한양에서 고을로 오시는 길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고을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손도 못 쓰겠다고 물러났다오. 관아에서 난리가 났소. 소월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침통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풍이었습니다. 소월은 알았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배웠습니다. 풍은 시간을 다투는 병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살려도 반신을 잃습니다. 더 늦으면 목숨이 끊깁니다. 지금이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소월은 침통을 들고 관하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문 앞 포졸이 막아섰습니다. 어딜 들어오려는 거야? 다시는 고을에서 장사 못하게 됐다는 걸 알면서. 사또나리 부친이 풍이 오셨습니다. 제가 침을 놓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주막집 과부가 무슨 침을 놓아. 어서 꺼져.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쓸데없는 조리 말고 꺼지라니까. 그러나 이 집에서 그녀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아 담장을 빙 돌았습니다. 뒷담 쪽에 낡은 쪽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심부름꾼이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소월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3번, 5번, 10번. 마침내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어린 하인 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제발, 나리 부친이 계신 방으로 데려다 주어라. 아이가 망설였습니다. 소월이 침통을 열었습니다. 은침이 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오세요. 소월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안채의 방문 앞에 아전들이 우르르 서 있었습니다. 곡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사또 이치명이 방문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간 사또가 소월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굴러 들어와? 나리,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방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년이 미쳤나? 볼기를 더 맞고 싶어서? 소월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리 부친이 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이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침을 놓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못 살립니다. 사또의 눈이 굳었습니다. 나리, 이 과부가 무슨 의원이라다 합니까?
의원도 손을 뗐는데 인연이 무슨 수로?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사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월은 수청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포졸 셋이 주막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소월은 아이를 이웃에 맡기고 포졸들을 따라갔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헌 마당에 꿀렸습니다. 사또 이치명이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봤습니다. 수청을 거부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죄를 알겠느냐? 소월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죄를 모르겠습니다. 낭군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열녀의 도리이며 나리의 명이라도 그 도리를 어길 수 없사옵니다. 마당에 침묵이 내렸습니다. 사또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볼기 10대. 곤장이 내리쳤습니다. 하나, 둘, 셋. 소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손이 마당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10번째 곤장이 내려오고 소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끌어내라. 다시는 이 고을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해라. 소월은 끌려 나왔습니다. 그 길로 주막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월은 웃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대들보 위에서 침통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침통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껍데기 안에 은침 12자루가 고이 쌓여 있었습니다. 침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웃 포목상 김서방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소월씨, 큰일 났소. 사또날이 아버님이 쓰러지셨다오. 소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또날이 부친께서 한양에서 고을로 오시는 길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고을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손도 못 쓰겠다고 물러났다오. 관아에서 난리가 났소. 소월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침통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풍이었습니다. 소월은 알았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배웠습니다. 풍은 시간을 다투는 병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살려도 반신을 잃습니다. 더 늦으면 목숨이 끊깁니다. 지금이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소월은 침통을 들고 관하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문 앞 포졸이 막아섰습니다. 어딜 들어오려는 거야? 다시는 고을에서 장사 못하게 됐다는 걸 알면서. 사또날이 부친이 풍이 오셨습니다. 제가 침을 놓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주막집 과부가 무슨 침을 놓아. 어서 꺼져.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쓸데없는 조리 말고 꺼지라니까. 그러나 이 집에서 그녀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아 담장을 빙 돌았습니다. 뒷담 쪽에 낡은 쪽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심부름꾼이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소월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3번, 5번, 10번.
마침내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어린 하인 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제발, 나리 부친이 계신 방으로 데려다 주어라. 아이가 망설였습니다. 소월이 침통을 열었습니다. 은침이 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오세요. 소월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안채의 방문 앞에 아전들이 우르르 서 있었습니다. 곡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사또 이치명이 방문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간 사또가 소월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굴러 들어와? 나리,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방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년이 미쳤나? 볼기를 더 맞고 싶어서? 소월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리 부친이 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이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침을 놓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못 살립니다. 사또의 눈이 굳었습니다. 나리, 이 과부가 무슨 의원이라다 합니까? 의원도 손을 뗐는데 인연이 무슨 수로?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사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위세 있는 행렬 소리였습니다. 아전이 먼저 마당으로 내달렸습니다. 잠시 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돌아왔습니다. 나리, 가명에서 감사대감이 직접.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충청 감사, 팔도 관찰사 중 하나. 이치명의 사또 자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위의 직책. 모두가 굳었습니다. 포졸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감사가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수염이 희고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이치명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감사대감, 어인일로. 감사는 이치명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복도 끝에 서 있는 소월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이 멈추었습니다. 감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전들의 선이 멈추었습니다. 포졸들의 창이 기울었습니다. 이치명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감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소월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허리를 굽혔습니다. 최소월 의원님이 아니십니까? 침묵이 내렸습니다. 이치명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의원님, 어찌 이 고을에 계셨습니까? 한영에서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소월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 그 말씀은 나중에 하시지요. 지금은 안쪽 방에 쓰러지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러섰습니다. 길을 내주었습니다. 소월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남은 모든 이들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이치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입니까? 감사가 이치명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최소월 의원. 선대 임금 시절 내의원이서 의녀로 발탁되어 궁에서 임금의 병을 고친 사람이요. 의효들도 손을 든 임금의 고질병을 3달 만에 고쳤소. 본래 궁에 있어야 할 뿐인데 남편을 잃고 낙향하셨다 들었소. 이치명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분이 이 고을에서
수청을 들라 협박하고 볼기를 때렸다고요? 이치명이 굳었습니다. 사또, 당신이 어젯밤 내 의원에 올린 공문을 내가 읽었소. 최소월 의원이 이 고을에 있다는 소식은 이미 한양에 닿았소. 임금께서 직접 찾아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온 것이오. 마당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치명의 아버지, 이진석. 얼굴이 오른쪽으로 비틀려 있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흘렀습니다. 오른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소월은 옷소매를 걷었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맥이 빠르고 허했습니다. 기가 위로 치솟아 혈이 막혀 있었습니다. 풍의 증세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막힌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침통을 열었습니다. 3년 만에 잡는 침이었습니다. 3년간 떨리던 손이 침을 잡자 멈추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소월아, 풍은 먼저 백회를 열어야 한다. 머리 위 정수리에 침을 놓아라. 기가 내려오게. 백회에 침을 꽂았습니다. 그 다음은 인중, 의식을 부른다. 인중에 침을 놓았습니다. 합곡, 손의 경혈, 막힌 기를 흐르게 한다. 합곡에 침을 꽂았습니다. 족삼리, 기를 아래로 끌어내린다. 발목 위에 침을 놓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소리도 없었습니다. 소월의 손만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노인의 손가락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보았습니다. 숨이 고르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비틀렸던 얼굴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맥이 돌아왔습니다. 소월은 침을 하나씩 빼냈습니다. 12자루 가운데 6자루. 이제 됐습니다. 노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괜찮으십니다. 누워 계십시오. 노인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지만 고맙소.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기다리던 감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월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감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분대로 한 것입니다. 이치명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또, 이치명이 깨어나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소월을 향한 것인지 감사를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를 향한 것이었을지도. 소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채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가 있느냐? 이치명이 달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치명이 다시 나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의원을 다시 보고 싶다 하십니다. 소월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진석이 누운 채 소월을 울려다봤습니다. 당신이 고쳐준 것이요? 네. 이름이 무엇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소월입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고맙소, 의원. 그 말이 마당 밖까지 들렸습니다. 이치명이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포졸들이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전들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소월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치명이 바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원님. 저는 의원입니다. 본분대로 한 것입니다. 이치명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월이 침통을 손에 쥐었습니다. 나리, 소녀는 이 고을에서 아이와 함께 살 것입니다. 주막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돌볼 것입니다. 그것이 소녀의 길입니다. 마당에 침묵이 내렸습니다. 사또, 이분에게 이 고을에서의 의협을 공식으로 허하시오. 그리고 볼기 열대에 대한 사죄를 정식으로 올리시오. 이치명의 고개가 깊이 숙여졌습니다. 마당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작거리 주막에는 다시 손님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 문 앞에 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최소월 의원 겸 주막.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간판이었습니다. 이웃 선비가 써준 것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소월은 여전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낮이면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러나 가끔 앞치마를 벗고 침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작거리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오늘은 의원 나리가 왕진을 나가신다고. 이진석은 보름 만에 일어났습니다. 고을을 떠나는 날 소월의 주막에 들러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의원, 한양에서 찾는 사람이 말소. 그러나 당신이 선택한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걷도록 하시오.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들보 위에 다시 올려놓은 침통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나무 껍데기 안에 은침 12자루.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묻었으나 썩지 않았고 꺾였으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로 소월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